유방암 재건술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환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고압 산소 치료를 이용하게 되면 상처 치료뿐만이 아닌 상처가 또한 심미적으로도 최대한 아름답게 나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암 전문 병원인 다나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외과 전문의 김태형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흔한 암 중에 하나인 유방암 그리고 유방암 재건 수술에 대해서 고압산소 치료가 상처 치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은 여성에게 굉장히 심미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중요한 기관인데요. 유방암은 여성암 중에서도 높은 발병률을 가진 암이고요. 유방암을 검색할 때 많이 검색하시는 것이 재건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여성분이시다 보니 여성의 상징과 같은 기관을 수술을 하게 되니까 수술 후에 삶의 질에도 관련이 있는 유방 재건술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유방암 수술은 크게 유방 부분 절제술과 유방 전 절제술로 나뉘게 되는데요. 환자 상태에 따라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전 절제술 그리고 유방 부분만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이 있습니다. 유방 부분 절제술이라고 하더라도 부분 절제술의 범위가 큰 경우가 있고 유방 전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유방 모양이 기존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행하는 수술이 유방 재건술이라는 수술 방법입니다.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고 수술적 처치로 유방 모양을 잡아주는 수술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보형물 삽입술이라는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조직을 이용한 유리 피판술이라는 재건술 방법이 있습니다. 유리 피판술은 흔히 유방 성형 목적으로 시행하는 보형물 삽입술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보형물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보형물을 교체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보형물이 터질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유리 피판술은 자기 조직, 환자 본인의 조직을 이용해서 유방의 모양을 재건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부 조직을 이용하는 수술 방법이 있고 옆구리 조직 또는 엉덩이 부분에 있는 살을 이용해서 재건하는 방법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보형물 삽입과 달리 자기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부 그리고 지방층, 필요하면 근육층 일부 그리고 혈관까지 이식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술 범위가 단지 유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채취하는 부위까지도 적절한 상처 관리가 필요한 수술입니다. 고압산소 치료기가 유방 재건술에 어떻게 도움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란 2기압 이상의 환경에서 100%에 가까운 산소를 호흡함으로써 하는 치료인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고압산소 치료 챔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통제된 환경에서 2기압 이상으로 가압을 하고 그리고 100% 가까운 산소를 같이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혈관 헤모글로빈으로 이동하는 산소가 아닌 혈장에, 체액에 산소를 녹이는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체액 자체에 산소를 넣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형외과 수술 중에서도 코 수술이라던가 아니면 당뇨발로 인해서 혈관이 많이 없는 분들의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되듯이 저희 유방암 재건술에서 이용하는 유리 피판술에도 상처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의 특성상 20, 30대 젊은 여성뿐만이 아닌 60대, 70대 이상의 고령 환자에게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아무래도 당뇨라던가 혈관 질환 등의 다른 병을 같이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술 범위가 커질수록 상처 치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 재건술의 목적이 미용 목적이다 보니까 아무리 성공적으로 유방암 제거 수술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미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술인 유방암 재건술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환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이용하게 되면 상처 치료뿐만이 아닌 상처가 또한 심미적으로도 최대한 아름답게 나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유리피판술을 이용한 유방암 재건술 환자뿐만이 아니라 설암 같은 두경부암 환자에게도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하시기 때문에 빠른 상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만약 상처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암 재발을 막기 위한 항암, 방사선 치료 일정도 미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를 이용해서 상처 치료를 촉진하는 것이 추후에 암 재발을 막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고압산소 치료는 방사선 치료 환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두경부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유방 부분 절제술을 한 환자에게서 재발 예방을 위해서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두경부암 환자에게도 방사선 치료, 그리고 폐암 환자들도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방사선 쬐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옆 조직, 예를 들자면 폐암 같은 경우에는 식도랑 가깝죠. 식도에도 영향을 줘서 속쓰림 증세가 있을 수 있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식도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정상 폐 조직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방사성 폐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상처가 아무래도 수술받은 부위이기 때문에 벗겨지거나 빨개지거나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 부위가 아무래도 치아까지 닿을 수가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 받은 후 두세 달 후에 이빨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방사선 치료 받을 때 고압산소 치료를 함으로써 일정 부분 예방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압산소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100% 산소와 2기압 이 두 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제대로 된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병원에서는 기압을 표시하지 않거나 산소를 산소 발생기로 공급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높은 농도의 산소를 얻을 수가 없고요. 기압은 2기압 이상 하지 않으면 의학적으로 고압산소 치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0% 산소와 2기압 이 두 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폐소공포증이라고 하는 이제 좁은 공간에서 공포를 느끼는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엘리베이터라던가 닫힌 방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런 예전에 많이 썼던 챔버를 이용한 경우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M2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이 좋은 투명한 재질로 돼 있어서 폐소공포증 환자들도 안심하고 잘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중이염을 앓았거나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서 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에는 뼈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뼈 안에 공기주머니가 많이 들어있어서 근통이라던가 어지럼증이 일시적으로 약하게 올 수는 있는데요. 귀통증 같은 경우에는 가압할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고압산소 치료를 못 받으실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고압산소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효과를 본 환자들에 대해서 기억나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도 유방암 환자셨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으로 양측 유방 절제술을 받으시고 재건술을 받으신 분이셨는데요. 재건 과정에서 피부의 상처 그리고 방사선 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감염까지 발생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셔서 항생제 치료 그리고 소독 포함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그 전에 다른 병원 내지는 대형 병원에 수술한 병원에서 치료할 때보다 호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셔서 환자는 물론 저도 굉장히 만족한 경우였습니다. 다리에 있는 피부와 근육을 이용해서 두경부암 재건술, 안면 재건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다리에 있는 상처가 염증이 생기고 피부 재생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저희 병원 오셔서 고압산소 치료를 포함한 상처 치료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빨리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병원 찾아주신 경우가 상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재건술을 받았다고 하시면 수술 직후부터 이런 고압산소 치료를 이용한 상처 치료를 받으셔서 빠른 회복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치료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상처 치료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상처 치료 시간 단축을 이룸으로써 그 다음 암 치료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시간을 늦추지 않고 제 시간에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방암을 포함한 암 수술 후 재건술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 받으신 환자분들에게 고압산소 치료가 어떻게 도움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기압까지 가압이 가능한 정품 고압산소 치료 기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요. 상처 치료를 위해서 외과 전문의를 포함한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 재건술 환자들과 방사선 치료받은 환자들이 빠른 일상 회복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나움 요양병원 외과 전문의 김태형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